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죠. 자신의 보좌진에게 집안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비대, 변기 수리를 시켜서 갑질 의혹이 커졌습니다. 갑질 의혹이 커지자 강선우 후보자가 해명을 했는데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언론이 강 후보자와 당시 보좌진이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부탁이 있는데 집 변기가 물이 심하게 샌다. 이것 좀 살펴봐 주세요. 그랬더니 보좌진이 네. 그리고 수리가 끝났습니다. 알았어요. 라고 한 거죠. 가사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변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 말만 했지 이걸 고치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알아서 보좌진이 고칠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회사로 치면은 상사가 이것 좀 살펴봐 줘 이렇게 물어본 거라는 게 강선우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만 봤을 뿐 시킨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좌진이 알아서 한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저 좀 한번 살펴봐 줘 라는 이야기가 가서 체크 좀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리까지 좀 부탁해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 것이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최병훈 위원님. 아니 저거야말로 상식적으로 그냥 판단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네. 자, 예를 들어서 상사가 이제 뭐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이것 좀 해주어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뭐 신경 크게 쓰지 말고라고 하면 정말 신경 안 쓰고서 알아보다가 이거 알아보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고서 그냥 많아요. 아니죠. 아니 그건 상식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네. 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살펴봐 주세요. 그러는데 윗사람은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강선우 의원이 제가 보건대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숨기려 했다 하는 건 명백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저렇게 잘못한 게 드러나면 네. 사실은 드러나면 얼른 그 잘못을 시인하고 뭐 수정하거나 사과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대응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원천적으로 그걸 부인하려다가 또 다른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 됐다. 그래서 하나의 죄가 네. 두 개의 죄로 증폭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전 보좌진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집에 쓰레기가 이렇게 모이면 그걸 갖고 내려와서 준다는 거죠. 그러면 보좌진이 그걸 알아서 챙겨서 분리수거까지 다 하고 그래서 의원 회관이나 아니면 국회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 알아서 분리수거해서 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가 모이면 갖고 내려오고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분리 배출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집 쓰레기 부분에는 뭐 일반 쓰레기도 있었고 치킨 상자 만두 상자 뭐 이런 것들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까지 다 갖다 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사실이라면 부적절하죠. 근데 네. 이제 아까 뭐 변기 수리 문제도 그렇고 네. 이게 갑질이라고 하려면 이 지위에 의해서 의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뭐 이런 거를 통칭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역 보좌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부탁이나 청탁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되는 일회가 뭐 1~2회 정도 있었다고 하면 네. 윤리적으로 이게 사적인 일을 시켰다고 비난은 할 수 없지만 그게 갑질이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느냐 아마 민주당 안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확인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일단 나왔고 네. 이게 뭐 단순하게 정말 부탁이었다고 하면 이 정도로 끝날 텐데 이제 후속해서 계속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이 당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제 인사청문회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 네. 안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지 보좌진들이 교체가 많다는 이유로 이게 또 그냥 갑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등치시켜서 결론 내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정말 문제될 만한 사례들이 있었다면 그 안에 여러 제보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 이 장관 후보자로서의 부적격에 이를 정도의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
어떤 시각에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명의 보좌진을 채용했고 46명의 보좌진을 면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5년 동안 거의 매년 10명의 보좌진들이 바뀌었던 겁니다. 갑질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갑질 때문에 바뀐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까지 시켰다라는 부분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김광선 변호사님, 변기를 살펴봐 달라. 집의 변기를 살펴봐 달라. 집의 변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살펴봐 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어디 연락해서 수리를 할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기는 특정인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공용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쓰는 거잖아요. 집의 변기는 특히나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더러운 배설물을 배출하는 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제3자 보좌진이 의정 활동을 도와주는 거지. 뭐 변기를 청소하고 변기 수리를 하는 게 보좌진의 임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기까지 뭐 살펴봐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 변기는 자기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더러운 변기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자기나 자기 가족, 자기 남편이 이거 살펴보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AS 센터에도 전화해서 네. 이걸 하든지 하는데 근데 특징이 있어요. 변기와 쓰레기 이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 손에는 더러운 것을 안 묵히겠다는 그런 원래의 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고 두 번째는 왜 쓰레기를 그 뭐 아파트 사는지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걸 외부로 갖고 나가서 지역구 사무실이나 아니면 왜 국회 가서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쓰레기를 우리가 그 공원이랄지 네. 아니면 어디 건물 가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더러운 쓰레기를 왜 밖에 나가서 뭐 국회에는 쓰레기 버려도 되는 곳입니까? 이거 참 이해할 수 없고 그럼 우리가 보좌진 51명 중에서 이제 46명 교체했다고 하는데 네. 한 여러 명 교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어느 회사가 있어요. 네. 회사 직원이 51명이에요. 근데 5년 동안 46명이 교체됐어요. 그러면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강선 의원을 보면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두 얼굴을 좀 가지고 있다. 자신이 마치 여왕이고 네. 보좌진은 이제 몸뚱이처럼 생각하는 절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강선우 의원을 지명했다, 내정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다. 근데 지금 전 보좌관의 이야기로 드러난 어떤 폭로를 보면 전혀 이것과 맞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집안 쓰레기 그리고 또 분리수거하라고 시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회 직원들의 SNS 익명 게시판을 보면 같은 의혹이 제기됐던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의도 대나무숲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보좌진들 그리고 당직자들이 여기저기 불만이라든지 또 불편 사항들을 익명으로 작성하는 곳인데 여기에 그 내용이 떡하니 나와 있는 거죠. 자, 본인 집 쓰레기도 더러워서 못 만지고 수행비서 시켜서 분리수거하게 하는 사람이 땡땡땡땡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익명 게시판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자 강선우 의원이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최병우 의원님 색출해라 누군지 찾아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 부분에 보면 그 이제 타자마자 손소독제로 뭐 손을 씻고 네. 그다음에 쓰레기도 만지지 못하고 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쭉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에 지금 얼핏 보면 뭐 강선우 의원실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직원으로 인증만 돼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반응을 했다.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반응을 했다.
그 얘기는 결국 이게 나구나 하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 저 때의 상황을 지금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그 전직 보좌진이었다는 사람의 그 언론 폭로가 네. 사실일 가능성을 매우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6명이나 교체됐기 때문에 46명이 다 어떠한 이유로 교체됐는지는 이제 앞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 중에 지금 한두 명 정도가 언론에 제보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저런 류의 추가적인 갑질 아마 의혹이 폭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찾아서 색출해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혼을 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하려고 했을까요?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찾으려고 했겠죠. 과연 뭘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이러한 갑질 의혹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을 받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가 과연 여가부 장관으로 적합한가? 이걸 따지기 전에 국회의원으로서는 적합한가라는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태움 방지법을 외치고 뒤에서는 자기 집 변기 수리를 시킨 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기 이전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재선 의원입니다.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어떤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경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공직자든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반복적으로 계속했고 그 피해자가 다수고 장기간 이어졌다면 뭐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제기된 몇 건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5년 동안 이루어졌다. 이 근거가 46명의 보좌진 교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문제 외에도 훨씬 더 많지 않느냐. 늘 이런 식의 어떤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보좌진 교체가 다소 숫자가 이례적으로 많긴 한데 내부 승진이 계속 이루어지거나 그렇죠. 스스로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까지 다 포함된 횟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6명이나 교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례들이 더 있고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외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비슷한 유의 어떤 피해를 계속 입었다는 사실 정도가 확인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 정도는 뭐 윤리적으로 비판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늘 갑질해온 의원이다 이렇게 아직은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뭐 저 행위 자체가 이 부적절한 건 뭐 당연한 거죠. 46명 전원 다 그러한 갑질로 인해서 보좌진의 일을 그만둔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개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보좌진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가부 장관 자격 없다라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보좌진에서 내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목소리 들어보시죠. 4년 이상을 모셨던 그런 경험이 있고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오래 버티기는 힘들죠. 저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근대적 수준의 대통령을 몰아내고 구속시킨 대한민국에서 보좌진을 몸종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여왕 코스프레하는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여왕 코스프레라는 비판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 보좌진들은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보좌진처럼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갑을 관계가 명확한 직업도 많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채용부터 그 해임까지요. 정말 국회의원이 모든 권한을 다지고 있거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의자 치울 수도 있는 게 바로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네. 그러면 이제 보좌진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도 있잖아요. 네. 그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거는 이제 결국 왜 과거에 많이 유행했던 이른바 내부 총질처럼 내부 이제 총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 보좌진이야 뭐 민주당 의원이니까 네. 이제 공세를 취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뭐 별로 불편한 감정이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라면 당연히 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의 침묵 침묵. 이 또한 사실은 언론서의 비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보좌진들의 침묵 또한 을로서의 비겁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은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 낭만은 없다라면서 엄호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병희 원내대표의 반응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별거 아니야 라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 보좌관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야. 물어본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예를 들어 내가 수행팀장이 이 지역 살아서 공구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물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냥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변기 수리시키고 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포함한 그 지저분한 쓰레기를 보좌진에게 처리, 분리 배출하게 시킨 것은 그냥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별거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번에 제가 언어 해석력이 좀 딸린 것 같아요. 저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선 의원하고 원내대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리 방어를 해도 유분수지. 변기 새는 거 한번 살펴봐달라. 네. 그건 고쳐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수행 보좌관한테 너 이 지역 사니까 네. 뭐 공구 살 때를 알아봐라. 이거 뭐 비약도 보통 비약이 아니에요. 단계로 따지면 10단계 이상 뛰어넘는 그런 비약이다 볼 수 있고 쓰레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라리 뭐 청문회 때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네. 그 정도 얘기는 이해는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뭐 변기 수리해달라는 내용이 어떻게 공구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 이건 전혀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저게 방어가 하면 오히려 불난 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름 붓는 격이죠. 그래서 원내대표의 어떤 시각 자체가 모르겠어요. 이제 강선우 의원하고 얼마나 친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워낙 친하니까 과도하게 비학적으로 그다음에 비논리적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